저기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그치? 자, 그럼 질문. 사람이든 뭐 단세포 생물이든 생명체에게 가장 많은 물질은 뭔가요? 생명체 안에 제일 많은 물질. 원소 아니고 물질 물어봤어? 그치? 원소 아니고 물질은 물이 제일 많아요. 첫 번째로는 뭐 70%는 차지한다며.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먹으니까 탄수화물일 것 같지만 실제로 탄수화물은 먹으면 족족 뭘로 바뀌어요? 바로바로 저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고 뭐가 많냐? 핵산. 우리가 흔히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그 DNA, RNA 요게 많고요. 그 다음이 지방?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요거를 원소로 바꾸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하면 물이 H2O인데, 그지? 수소는 워낙에 이제 그 질량이 작으니까 양이 많아도 질량은 많이 차지를 못했고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뒤에 나오는 단백질, 핵산, 지방 이런 애들이 다 기본적으로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기본으로 다 가져.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얘네를 다 뭐라고 배우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배우거든요. 탄소화합물이라고도 하고 탄소화합물들 중에서 쟤네는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유기물이야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탄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입니다. 그 다음은 저 모르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제일 많은 거 두 마리 쟤네가 뭘 이룬다? 기본 단위체를 이룬다. 그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이 된다. 근데 그럼 아까랑 똑같아. 산소는 왜요? 산소는 워낙에 반응성이 커서 그래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에도 지금 여기에도 산소가 제일 많은 거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 그럼 두 번째 탄소는 왜 두 번째로 많은가요? 얘 아까 규소랑 같은 거예요. 얘도요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라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그 4개를 꽉 채우려고 나머지 4개의 전자를 막 얻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합을 할 수 있는 부위가 4군데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4족 원소라서 결합 부위가 즉 원자과 전자가 몇 개나 되기 때문이에요? 4개나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생명체에게는 산소가 첫 번째로 제일 많고 두 번째로 탄소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정말로 그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규칙성을 가지는 단백질이라는 친구와 핵산이라는 친구를 좀 알아보자. 그래서 첫 번째 단백질이라는 친구는 너네가 잘 알다시피 세포의 구성 물질이고 근육의 구성 물질이고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우리 밥 먹으면 나오는 소화 효소 있지. 소화 효소 아밀레이스 막 이런 거 열심히 외웠잖아. 그런 것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혈액 속에 이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 있지. 적혈구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뭐 이렇게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그지? 그럼 걔네랑 싸우려고 막 이렇게 백혈구나 항체들이 막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결국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 우리 머리 되게 종류가 많아.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 손톱을 이루는 단백질, 적혈구를 이루는 단백질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단백질의 단위체가 있어. 이 모든 단백질은 지금 내가 말하는 단위체를 기본으로 해.
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 단위체가 이름이 뭐냐? 아미노산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기본으로 가운데 두고요. 얘가 결합 부위가 4군데라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이 2군데에는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요. 사람의 몸에 아미노산이 20여 종이 좀 넘게 있대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 선생님이 쓴 이 수소 자리, 아론 자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근데 아무리 종류가 달라도 모든 아미노산은 요 한쪽에는 질소와 수소가 붙어 있고요. 네. 나머지 한쪽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미노기라고 부르고요. 요 반대 COH 이쪽을 뭐라고 하냐? 카르복시기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이렇게 생긴 게 아미노산이고 이 아미노산이 잘 결합을 하면 뭐가 됩니다? 단백질이 됩니다. 저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그럼 결합을 어떻게 하나 보자. 단백질의 결합. 자, 요 아미노산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미노산이 하나 더 있어야죠. 그지? 그러면 이 R1 아미노산의 OH하고 R2 아미노산의 H 하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물이 뿅 하고 밖으로 나간 후 물이 밖으로 나가버린 다음에 그러면 보시다시피 얘가 원래 OH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안 잡아도 되잖아? 얘가 수소를 잡고 있었는데 안 잡아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서로를 잡아요.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죠? 물이 빠져나가고 CO 부분하고 NH 부분이 결합을 하는 거야. 저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아미노산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펩타이드 결합을 해. 그런데 펩타이드 결합은 물이 빠져나가는 결합이야.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의 종류와 그 종류들마다 갖는 나름의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단백질의 종류와 성질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그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결합했느냐, 배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아미노산이 세모 아미노산도 있고 네모 아미노산도 있고 동그라미 아미노산도 있고 또 네모도 있고 또 별도 있고 또 세모도 있는데 얘네가 세모 다음에 네모, 네모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음에 네모, 네모 다음에 별, 별 다음에 세모 이런 순서대로 결합을 했대. 그러면 요 선생님이 노란 분필로 쓴 게 다 무슨 결합인 거야? 펩타이드 결합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쭉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서 쭉 붙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어떠한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대로 결합을 하느냐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막 구부러지기도 하고 뭐 삐죽삐죽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선생님 지금 얘를 요게 요 줄이 요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저 한 줄이 막 구부러지기도 하고 뭐 꼬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입체 구조라는 걸 완성합니다. 입체 구조. 입체 구조까지 완성이 돼야 진정한 단백질이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완성이 돼서 어떤 성질을 가지려면 첫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중요하다. 아미노산이 뭐 1번 아미노산이 어디에 오고 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다? 그렇게 결합을 하고 나서 예쁜 입체 구조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저 입체 구조를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변형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고유한 자신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다른 애랑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따 핵산도 얘기를 할 건데 핵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이 아미노산이 어떠한 종류가 어떠한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어떤 애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되고 어떤 애는 근육 단백질이 되고 어떤 애는 우리 눈에 있는 멜라닌 단백질이 되고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다르면. 종류는 20여 가지밖에 안 돼. 근데 그 20여 가지가 어떠한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아주 무궁무진한 거지. 그런데 심지어 단백질은 여기서 하나 더 가. 배열 순서, 종류, 중요해. 근데 모두 중요해. 그 결합한 단백질이, 그 만들어진 아미노산들이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여기 한 줄로 쭉 붙잖아요? 아미노산을 한 줄로 내가 쭉 붙였어. 그럼 이게 그냥 한 줄로 있는 게 아니야. 얘네가 막 꼬이기도 하고 서로 뭉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병풍 구조를 가지기도 하고 별의별 구조를 다 만들어요. 그 구조가 예쁘게 완성이 되어야 아, 너 이제 케라틴 단백질이 되었구나. 머리카락 해. 아, 너 이제 멜라닌 단백질이 되었구나. 이 동공의 크기를, 홍채를 까맣게 보이게 해. 이런 걸 결정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머리카락이 지금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불에다 태웠다. 그러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이 결합이 깨지는 건 아니야. 결합이 깨지는 건 아니고 열을 가하면 입체 구조만 바뀌어. 근데 그러면 단백질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대표적으로 달걀을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 흰자. 날달걀은 흰자가 색깔이 투명하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걸 후라이를 하면 흰색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그 흰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어떤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아미노산의 결합이 깨져서 투명했던 게 불투명해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결합이 깨지는 건 아니고요. 뭐가 변형되는 거야? 입체 구조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입체 구조가 잘 유지가 되는 게 단백질의 성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완성, 즉 단백질의 성질이 완성이 되려면 1번,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잘 맞아야 된다. 배열 순서가 안 맞았다. 그럼 제대로 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졌더라도 걔네가 예쁜 입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입체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제대로 된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 아까 얘기했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그냥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근육세포를 구성하는 마이오신 단백질, 액틴 단백질, 그 다음에 소화효소, 효소 단백질, 그 다음에 뭐 밖에서 들어오면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항체 단백질,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단백질. 무슨 말이냐? 단백질은 이렇게 종류가 더럽게 많아, 우리 몸에. 얘네가 다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그지?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세포를 구성하고, 근육을 구성하고, 구성합니다. 그리고 효소와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항체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는 밖에서 나쁜 놈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야지 방어작용도 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단백질들이 이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고 그 성질이 잘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입체 구조가 어떨 때 변할 수 있냐면, 너무 고온이면 입체 구조가 변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체온 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단백질들의 입체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지금 이 모든 단백질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뭐 하원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지?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래서 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그 체온을 내리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체온이 올라간 원인을 찾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스텝을 밟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디 뭐 아프고 하면 이제 열부터 재잖아. 열이 몇 도인가 그잖아요. 그래서 막 열부터 재봤는데 막 39도 40도 막 이렇다. 그럼 뭐부터 해? 해열제부터 먹어야지. 온도를 내려야 되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 거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 더럽게 많은데 그 단백질이 다 뭐에 의해? 고온의 입체 구조가 변해요. 그러면 그렇게 고온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내 몸 안에 단백질들이 다 기능을 똑바로 못하는 거야. 그럼 이런 기능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방어작용을 못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이런 거에 더 쉽게 감염이 될 테고, 그러다가 폐에 균이 들어서 폐에 감염된 숨 못 쉬고 뒤지는겨. 그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체온이 올라간다라는 건. 자, 단백질은 뭐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 더 핵산이라는 친구를 합니다. 핵산이라는 친구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에 핵이라는 게 있어. 그지? 그죠? 세포에는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핵이 없는 세포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을,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과 그 유전 물질이 뭔가 유전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애가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DNA와 RNA라고 하는데, 이 둘을 뭐라고 부릅니다?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핵산은 유전 물질인 DNA와 그것에 관여하는 물질인 RNA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과 관련된 게 핵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전과 관련된 물질이 핵산이에요. 그럼 이 핵산은 또 단위체가 뭐냐? 아까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거든요. 그럼 핵산의 단위체는 뭐냐?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예요. 이름이 참, 그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로 어떻게 생겼냐면, 인산과 당이 있고요. 우리 포도당, 엿당 하는 그 당이야. 근데 쟤는 어떤 당인지는 뭐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쨌거나 당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가 요렇게 한 묶음으로 붙어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단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산인 DNA나 RNA는 둘 다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예요. 그럼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뭐 해볼까요? 결합을 해서 DNA와 RNA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NA부터 만듭니다. 자, DNA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DNA는 인산, 당, 염기, 요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잖아? 그럼 얘가 여러 개가 붙는 거야. 여러 개가 모여서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여러 개가 붙어서 DN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여기 당하고 여기 인산하고 공유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 공유 결합, 공유 결합해서 쭉쭉쭉쭉 한 줄로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DNA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DNA는 이렇게 한 줄을 만들고 맞은편에 한 줄을 더 만듭니다. 뒤집어서 맞은편에 한 줄을 더 만들어요. 맞은편에 한 줄을 더 만듭니다. 자, 맞은편에 한 줄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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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이렇게 두 줄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DNA라고 불러요. 자, DNA는 아까 선생님 인산, 당, 염기라고 했는데 인산은 다 똑같이 생겼고요. DNA를 구성하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예요. 디옥시리보스예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종류가 4개가 있는데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4종류의 뭐가 있습니다. 염기가 있습니다. DNA에는 이렇게 4종류의 염기가 있고요. 얘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두 줄이. 얘 마주볼 때 아데닌 앞에는 반드시 티아민이 오도록 마주보고요. 사이토신 앞에는 반드시 구아닌이 오도록 마주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티아민이라면 요 맞은편 DNA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아데닌이 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구아닌이라면 맞은편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사이토신이 와야 되는 거야. 우린 이런 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가닥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냥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은 요렇게 요 한 줄하고 요쪽 한 줄하고 이렇게 꼬여 있어요. 요렇게 꼬여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 DNA는 말이야 이중나선 구조야. 그래서 혹시 요쪽 가닥을 어디다가 잘못해서 끊어 먹었어. 이게 끊어졌어, 이만큼. 그래도 아데닌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다 티아민 만들면 되죠. 여기 사이토신이 앞에 있어요. 여기다 뭐 만들면 구아닌 만들면 되죠. 그래서요, 혹시 이중으로 꼬여 있어서 장점은 혹시나 뭐 끊어져 나가거나 뭐 하더라도 맞은편에 원래 있던 거 덕분에 다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DNA가 뭐에 관여하는 애냐면 유전에 관여하는 애거든요. 내가 엄마를 닮아서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귀 모양이 어때요, 피부색이 어때요, 이런 게 다 DNA에 그 정보가 쓰여져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DNA에 쓰여져 있는 정보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손가락이 5개여야 되는데 4개로 나오는 거야. 유전병 걸리는 거야, 유전병.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DNA는 절대 소실되지 말고 잘 내몸만에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중으로 꼬여 있는 거야. 혹시나 어찌저찌 하여 이게 쓸려 나가더라도 뜯어져 나가더라도 맞은편에 있는 가닥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어서 좋은 점은 유전 정보를 잘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DNA는 단위체가 뭐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는 디옥시리보스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여기 RNA라는 친구도 있어요. RNA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쭉쭉쭉 결합을 하여 똑같아요. 인산, 당이 공유결합 쭉쭉쭉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거야. 자, RNA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는 이름이 뭐냐? 그냥 리보스입니다. 그냥 리보스. 자,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몇 가지가 있냐? 얘도 4가지가 있는데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까지는 얘랑 똑같아. 근데 RNA는 티아민 대신 뭘 가집니다? 우라실을 가집니다. 티아민 대신 우라실. 여러분 선생님 칠판에 쓰고 얘기하는 건 책 보지 말라고 여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 우라실을 가져요. 이렇게 총 4개의 뭘 가집니다? 염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랑 좀 종류가 다르네 하셔야 되고, 하나 더, 얘는 단일 가닥이에요. 얘는 그냥 한 가닥이야, 한 가닥. 얘는 이중나선이었잖아. 그죠? 얘는 그냥 한 가닥이야. 그래서 얘랑 반대로, 얘는 이제 이중이라서 좋은 점이 뭐였어? 서로 이 정보가 혹시 한쪽이 소실되더라도 나머지 한쪽 덕분에 정보를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는 한 가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맞은편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변신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인 거야. 선생님 이제 염기만 그릴게. 여기 DNA가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아데닌, 티아민 이런 순서로 있다 치자. 예를 들어. 그러면 RNA가 여기 쓱 와가지고 아데닌 앞에는 우라실 만들어야지. 티아민 앞에는 아데닌 만들어야지. 사이토신 앞에는 구아닌 만들어. 이것도 상보적 결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막 돌아다니면 나는 이걸 저장을 잘 해놔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보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DNA야 너는 거기 있고 RNA가 야 내가 너한테 가면 네가 가진 정보를 나를 줘.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저기 단백질 만드는 데한테 가서 야 이렇게 만들어! 하고 얘기해 줄게. 그럼 그걸 걔가 거기서 잘 전달해줘서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면 손가락 5개, 머리카락은 까만색, 곱슬머리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DNA는 정보가 쌓여있는 거고 RNA는 그 정보를 가져다가 그지? 이걸 들고 진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공장에 가서 야 이걸로 만들어! 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애란 말이야. 근데 그 중간 역할을 잘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정보를 잘 받고 잘 주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단일가닥이야. 그래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단일가닥이어서 장점은 유전 정보를 잘 전달한다. 그래서 얘네 둘이 비슷한 듯 다른 듯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뭐가 됐든. 그죠? 그래서 DNA의 단위체가 뭐야? 그럼 바로 나와야 돼. 뉴클레오타이드. RNA는 단위체가 뭐야? 바로 나와야 돼.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DNA랑 RNA랑 차이점이 뭐야?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염기가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있으며 얘는 특이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꼬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리하시고 개념 쏙쏙 풀어보세요.